1492년 콜럼버스가 쿠바에 도착한 이후 스페인의 식민지였던 쿠바는 미국과 스페인의 전쟁에서 1898년 미국의 승리로 미군정을 거쳐 최종 1902년 5월 20일 완전 독립을 하게 되지만 이는 허울뿐인 독립이었습니다. 이유는 경제가 미국에 종속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독립 이후 쿠바는 지속적인 미국의 투자와 사탕수수 재배를 통한 설탕산업, 도박산업으로 경제 발전이 지속되었지만 불평등한 분배와 토지가 미국 자본과 대지주들에게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은 여전히 찢어지게 가난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이 당시 후렌시오 바티스타 정권의 독재와 부패가 심각하여 국민들은 여러 차례 민중봉기를 일으키지만 여전히 쿠바를 실질적으로 점령하고 있던 미국의 비호 아래 모두 진압되었고 결국 수년에 걸친 쿠바 혁명이 시작되었습니다. 1953년 7월 26일 카스트로 형제가 이끄는 약 160명의 무장 청년들이 몬카다 병영을 습격하면서 혁명이 시작됩니다. 실패로 끝난 몬카다 병영 습격 당일 피델 카스트로와 라울 카스트로 형제는 생포되어 피델 카스트로는 징역 15년을, 라울 카스트로는 13년형을 선고받습니다. 이때 피델 카스트로는 약 4시간 가까이 자신을 변호하면서 나를 벌하라. 그건 중요하지 않다. 다만 역사가 나를 용서할 것이다. 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카스트로 형제는 1955년 석방되어 멕시코로 건너가 7월 26일 운동을 결성하고 독재 권력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 노선을 표방하게 됩니다. 이후 피델 카스트로는 체 게바라를 만나 군대를 규합하고 1956년 12월 그란마호를 타고 무장저항 운동 단체 설립을 위해 쿠바로 이동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쿠바 남동부의 시에라 마에스트라 산맥으로 이동한 지 3일 만에 바티스타 군대의 공격을 받고 일부는 죽고 일부는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결국 이들은 어느 한 농부의 도움으로 다시 모여 혁명군의 핵심부를 이루게 됩니다. 1957년 또 다른 혁명국 집단인 학생혁명 지도자단이 대통령궁을 급습하였으나 우두머리였던 호세 안토니오 에체베리아는 습격이 성공하면 바티스타의 죽음을 알리려 했던 아바나 라디오 방송국에서 바티스타군에 의해 사살당하며 또 한 번의 봉기가 실패로 마무리됩니다. 바티스타 정권은 이 사건을 계기로 더욱 극렬하게 쿠바를 통제하고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에라 마에스트라 산맥에 주둔하던 카스트로의 군대는 바티스타의 일부 작은 요새들을 공격하는데 성공했고 에스코페테로스라 불리는 비정규군이 에리엔테 주의 평원이나 산기슭에 있는 바티스타군을 괴롭히며 카스트로 혁명군에 직접 가담하여 보급선을 지키고 정보를 주고받는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1958년 2월 반란군 라디오라는 해적 방송국을 만들고 적군을 포함한 모두에게 그들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이 당시 카스트로의 군대는 200명이 채 안되는 매우 작은 규모임에 반해 쿠바군은 군대와 경찰 병력이 약 3만에서 4만 정도였다고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무능한 쿠바군은 혁명군과 싸울 때마다 다수의 전투에서 패배했고 1958년 3월 14일 미국 정부가 쿠바의 무기 수출을 금지하는 조치와 함께 쿠바 공군의 비행기가 미국에서 수리를 받을 수 없게 되자 급속도로 힘을 잃게 됩니다. 결국 바티스타군은 이후 펼쳐진 전투에서 대패하게 되는데 1958년 7월 벌어진 라플라타 전투에서는 카스트로 군대는 전력 손실이 거의 없이 바티스타군의 한 개 대대를 괴멸시키고 240명을 포로로 잡는 성과를 거두기도 합니다. 이후 카스트로 군대는 1958년 12월 30일 야과하이 전투에서 승리하며 다음날 산타클라라시를 점령하게 되었는데 이 소식을 들은 바티스타는 1959년 1월 1일 도미니카 공화국으로 도주하게 되며 쿠바 혁명은 성공하게 됩니다. 마침내 혁명에 성공한 쿠바는 대지주에게 집중되어 있던 토지의 일정량을 국가가 몰수하고 외국인의 토지 소유를 금지했으며 나머지 토지를 농민에게 무상분배하는 등 획기적인 토지 개혁을 단행합니다. 또한 1959년 10월에는 쿠바에서 미국의 이권을 폐기하고 미국 자본이 착취하는 것을 제한했으며 1960년에는 미국계 기업의 자산을 국유화하고 도박산업을 금지시켰습니다. 또한 의료와 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한편 소련과의 외교관계를 맺고 지원을 약속받기도 합니다. 이에 혁명 이전에 부유한 삶을 살던 일부 사람들은 카스트로가 정권을 잡자마자 거의 대부분 쿠바를 탈출하여 미국의 마이애미에 정착하였고 격렬한 반카스트로 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체 게바라는 훗날 미국에서 쿠바 혁명을 설명하며 세계가 우리를 공산주의자라고 생각하지만 우린 결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 라는 말을 남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혁명 초기에는 토지개혁 등 민주주의 혁명의 성격을 띠었던 혁명정부는 1960년 후반 이후부터는 점점 공산주의 혁명으로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1960년대 말까지 정권에 반대하는 모든 신문사들이 폐간되고 방송국은 정부의 강력한 통제하에 놓이게 됩니다. 마이애미로 망명한 반체제 인사들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온건주의자,
교사, 교수들이 숙정되었었다고 합니다. 또한 동성애자들은 1960년대에 포로 수용소에 감금되어 의학적, 정치적 재교육을 받아야 했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심지어 1만 5천 명에서 1만 7천 명이 처형당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본격적인 냉전 시대에 돌입한 시점에 미국의 코앞에 위치한 쿠바에 소련과 가까운 정부가 들어서자 더욱 긴장하게 됩니다. 때마침 발생한 1961년 피그만 침공으로 카스트로와 미국 간의 대립이 본격화되었으며 위기를 느낀 쿠바는 소련을 통해 핵미사일을 배치시키는 등 미국과의 관계가 점점 악화되었고 결국 미국은 1962년 쿠바에 대한 경제봉쇄 정책을 시행하기에 이릅니다. 하지만 미국의 경제봉쇄에도 불구하고 소련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쿠바는 나름 괜찮은 상황이었으나 소련이 붕괴하자 쿠바는 곧 경제적으로 고립돼 버리고 맙니다. 쿠바는 경제난이 심각해지자 경제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이 때문에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일어납니다. 결국 2008년 49년 동안 쿠바를 통치했던 피델 카스트로가 물러나고 라울 카스트로가 정권을 이어받으며 2010년 경제 개혁을 단행합니다. 이는 쿠바가 공산주의 계획 경제를 포기하고 자본주의를 수용하면서 개혁과 개방 정책을 도입한다는 선포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또한 라울 카스트로는 오랜 기간 교류가 없었던 미국과 국교 정상화에도 성공합니다. 2014년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쿠바와의 무역 및 금융거래 제한 조치를 대폭 완화하고 쿠바를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해제하는 조치를 취했으며 오바마의 미국과 쿠바가 54년 5개월여 만에 적대 관계를 청산하고 국교 정상화를 선언하는 역사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하지만 이러한 미국과의 관계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오바마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며 미국과 쿠바의 관계는 다시 암흑기에 들어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카스트로 정권은 북한에 무기를 수출하고 베네수엘라의 전국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라며 무고한 정치범을 투옥하고 테러리스트들에게 은신처를 제공하고 있다 라고 비난했고 쿠바 혁명에 의해 재산을 몰수당한 이들에게 법적 소송권을 주고 몰수된 재산에 관련하여 상업거래에 참여한 개인, 기업도 소송 당사자가 된다는 내용의 헬름스버튼법 3조를 시행에 옮기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정권이 들어선 이후 쿠바 정부는 미국의 경제 봉쇄로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쿠바의 관광산업이 멈춰서게 됩니다. 쿠바는 농산품을 제외하고 에너지나 생필품 분야에서 수입 비중도가 높아 이를 관광산업으로 벌어들인 외화로 수입 비용을 대체하고 있었던 터라 코로나19에 의한 관광산업의 쇠퇴로 결국 외환 보유가 바닥나게 됩니다. 쿠바 정부는 해결 방안으로 달러를 사용하는 상점을 확대했는데 이는 서민의 삶을 더욱 궁핍하게 만들었습니다. 달러 수입이 없는 사람들은 생필품 구매가 더욱 어려워지고 이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심각해진 것입니다. 이로 인해 쿠바의 독특한 화폐 제도인 이중화폐 정책이 폐지되며 물가는 더욱 큰 폭으로 상승하며 서민의 삶은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러한 경제적 위기는 2021년 7월 공산국가에서는 흔치 않은 반정부 시위로 이어졌습니다. 최근에 반정부 시위는 1959년 쿠바 군국 이래 최대의 반정부 시위로 쿠바 정부는 강경 대응으로 맞섰고 이로 인해 구금되거나 실종된 사람이 수천에 이른다는 현지 보도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현재까지도 쿠바는 경제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황으로 러시아와 중국에게 지원을 호소했지만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한 채 최후 수단으로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시도하고 있는 중입니다.